자, 어제 했던 건데 5쪽의 예제 1번 마저 풀게요. 폐건전지 2개를 포함하여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폐건전지의 개수를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표를 그려봅시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폐건전지의 개수 2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임의로 2개를 뽑는데요. 그러면 하나도 안 뽑힐 수도 있고 1개 뽑힐 수도 있고 2개 뽑힐 수도 있어요. 합계는 1. 자, 그때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10개 중에 2개의 건전지를 뽑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0C2예요. 45개죠. 자, 이 중에서 폐건전지가 빵개 된다는 것은 폐건전지 2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거고 일반 전지 8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폐건전지가 1개 포함됐다는 말은 2개의 폐건전지 중에 1개를 뽑고 일반 건전지 중에 하나를 뽑았겠죠. 그 다음 2개 뽑혔다는 말은 폐건전지 2개를 모두 뽑았다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해주면 45분의 28, 45분의 16, 45분의 1. 자, 얘 평균은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면 5분의 2.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 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도 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된다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계산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더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평균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가 되고 5로 약분하고 얘는 통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225분의 64 계산하면 15분의 8. 자, 확률 변수 중에 0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때도 곱해서 없어지니까 뒤에 것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고 분산을 구할 때도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중에 0이 있는 경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쪽. 집합 A는 1, 2, 3, 4,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확률 분포표를 그려볼게요. 원소가 4개인 집합인데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x래요. 원소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습니다. A가 가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2의 4제곱개죠. 16분의 원소가 빵개인 거는 공집합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원소가 4개인 거는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가 1개인 것은 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4개.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경우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것과 같아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6. 원소가 3개인 것은 4개 중에 원소 3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의 평균은 곱하고 더할 거예요. 평균 2. 자, 그 다음에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까요? 자, 제곱의 평균, 요거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시다.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더할 거예요. 그리고 평균의 제곱 4를 빼요. 정답은 1. 아니면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평균 알고 있죠? 그러면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편차 제곱으로 바로 구합시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줍시다.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분석하기. 새 확률 변수 W, X, Y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 편차가 큰 확률 변수부터 차례로 얘기해보자. 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별량이 넓게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다는 말은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료 분포가 고르다. 자, W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준으로 비슷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X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떨어질수록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Y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변에 많은 자료가 있고 평균으로 떨어질수록 자료가 적죠. 따라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것은 X.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편차가 가장 적은 것은 Y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여기랑 여기에 정리해 보세요. 이항분포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낯설지는 않죠? 앞에서 이항계수라는 것도
이항 정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항, 항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항 분포에서 또 모양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도대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합니까? 별표가 빠바방 3개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평균을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큰 수의 법칙은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 겁니다. 별표 하나. 단독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항 분포를 하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해요. 이항 분포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2개, 복습입니다. 이항 정리 기억나요? 항이 2개가 있는 식이에요. 항이 2개인 식. 2개인 식의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항 정리에서 중요했던 건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형상화하는 거였어요. 맞지? 괄호를 하나의 상자로 생각합니다. 괄호가 n번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n개의 상자가 있어요.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쭉쭉쭉 가서 상자가 n개가 있는데 각각의 상자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A와 B가 들어있죠. 항들을 구슬처럼 생각합니다. A와 B, A와 B, A와 B들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상자에서 하나의 구슬을 뽑아서 얘들끼리 곱하면 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전부 다 A를 뽑았어요. NCN 곱하기 A의 N제곱, B의 0제곱. A를 하나 적게 뽑고 B를 하나 뽑았습니다. NCN-1 곱하기 A의 N-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쭉쭉쭉 가다 보면 A는 하나도 뽑지 않아 A의 0제곱, B는 N개 이렇게 애들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는요 이렇게 형상화하고 나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모양들 기억나죠? 얘들을 뭐 정리해서 일반 항을 찾고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상자로 각각의 항들을 구슬로 상자에서 항들을 뽑아서 곱하면 어떻게 항들이 만들어질까요? 복잡한 식의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 얘는 뭐예요? 독립시행이야. 이항 정리랑 같은 모양처럼 나타났던 거 느껴지지? 독립시행 한 번 시행하고 나면요 그 앞선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주사위 던지는 거, 또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수가 나오는지 다음 주사위의 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그 결과가 다음 동전을 던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이라는 이야기야. 이때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 발생할 확률을 P,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P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N번 시행합니다. 사건이 딱 R회, R번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NCR 곱하기 사건이 발생할 확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몇 번 발생해요? R번. 그럼 몇 번 발생하지 않을까? N-R번. 얘가 이항 정리에서의 모양과 같다는 거죠. 맞아?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졌어요.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딱 4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동전을 1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4번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6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0번 중에 어떤 4번 3의 배수가 나올까? 십시사.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3분의 2죠. 4번 3의 배수가 나온대. 그럼 6번 3의 배수가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14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6제곱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항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이항 분포라는 건 뭐니? 확률 변수가 각각의 시행들이 서로 독립시행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따른데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독립시행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이항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띠리링 키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독립시행이어야 돼요. 앞선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 동전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 혹은 성공과 실패와 같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그래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성공하니 혹은 실패하니 찬성이니 반대니 이렇게. 그래서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한 횟수 혹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와 같은 것들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방금 해봐서 알죠?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식이야. 동전을 10번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식이야. 그럼 앞면 아니면 뒷면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아니거나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래요. 그 다음 필요한 건 뭘까? 시행 횟수입니다. 몇 번 시행하니? 마지막 사건이 발생할 확률 P. 이게 독립시행이니까 매번 시행 때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시행하니? 한 번 시행할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니?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항분포 B라고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요소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항분포를 결정하는 요소 딱 두 개야. 첫 번째, 시행 횟수. 그 다음 뒤에 들어가는 것,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래서 앞에는 N, 뒤에는 P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선은 독립시행인 걸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각각의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네. 근데 몇 번 시행하니,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니? 딱 두 가지만 가져오시면 된다고요.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 그 다음에 확률.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아직 나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만 아니?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방법만 알아요. 이걸 해석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제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항분포의 표현 익숙해지기 더 바라지 않아. 딱 표현만 계속 할 겁니다. 그냥 중요한 포인트들만 캐치하시면 돼요. 몇 번 시행하는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됐지? 갑니다. 동전을 던진대요. 독립시행이지. 근데 몇 번 시행해요? 100번 시행합니다. 얘가 N.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니?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몇 번 시행해요? 100번 시행해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시행 횟수,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래서 X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표현하는 연습. 두 번째 갑니다. 발화율이 80%인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발화할지 발화하지 않을지는 다른 씨앗의 발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근데 1000개를 뿌린대요. 1000번 시행하는 거야. 독립시행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 80%니까 5분의 4.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000번 시행해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 5분의 4. 그럼 이항분포라는 건 뭐니?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요. 독립시행이어야 돼. 그리고 몇 번 시행하니? 한 번 시행할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니? 딱 그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선생님 표현했어요. 근데 이 이항분포라는 건 결국에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상 확률 변수거든요. 이 이상 확률 변수니까 얘들은 각각이 떨어져 있어서 세어낼 수 있어요. 그럼 뭘 그려야 돼요? 뭘 그려야 돼? 그치,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돼.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지만 평균과 분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얘는 어쨌든 이산 확률 분포잖니.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분포표를 그려내야만 해요. 근데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률 분포표를 왜 그려요? 얘를 그려야지만 누굴 구할 수 있지?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평균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고양이가 핥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표현편차 거기에 루트 빵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바로 구해낼 수 없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만 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했죠. 이상 확률 변수가 나왔어. 이상 확률 분포가 나왔어. 확률 분포표 우선 그려. 그리고 나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면 돼. 그런데 이 이상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예요. 생각하세요. 이항 분포가 아니면 무조건 이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확률 분포표를 무조건 그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항 분포인 경우에만 특수하게 확률 분포표가 없이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흐름이에요. 뭐라고?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만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이항 분포를 빵 배우는 순간 이항 분포를 따를 때에는 확률 분포표 그리지 않아도 돼. 왜? 그리는 거 복잡하거든요. 그리지 않아도 나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 그 관점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왜 배우니가 아니라 이걸 배우면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져요.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지. 맞아. 3의 배수인 눈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 딱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2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3의 배수가 3번 모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확률들을 위에다가 적을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지고 나면 3의 배수의 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의 총합은 1이야. 여기까지 맞죠? 3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나오는 거죠. 3번 던졌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럼 3C0 곱하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여기에 0제곱, 3제곱 가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한 번 나옵니다. 4번 중에 한 번, 3분의 1에 1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2제곱입니다. 3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와요. 그럼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마지막 3번 던져서 3번 모두 다 3의 배수가 나옵니다.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0제곱이 되는 거지요. 분모는 전부 다 27이에요. 첫 번째 27분의 1입니다. 8이네요. 8. 두 번째 27분의 3 곱하기 4, 10이고요. 세 번째 27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2, 6입니다. 마지막 27분의 1 되니까 위에다가 이제 채워내면 끝. 확률 분포표는 완성입니다. 27분의 8, 27분의 12, 27분의 6, 27분의 1. 독립시행의 확률은 단 한 번의 확률도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이걸 채워낼 수 있죠. 주사위를 30번 던졌어요.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30번 모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칸을 31를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0C 10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칸을 채워내는 건 애초에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가능한 일이네요. 주사위를 50번 던지고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면요, 나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확률 분포표를 그려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니? 한번 평균 분산 구해볼게요. 얘를 딱 보는 순간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긴 해요. 시행 횟수, 사건이 발생할 확률 어떻게 되니? 3번 시행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 3분의 1이에요. 우선 얘까지는 알아. 근데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니? 확률 분포표만 그려낸다면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맞지? 0 곱하기 8,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1 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과는 깔끔하죠? 27분의 27. 얼마? 1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의 배수인 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실제로 내가 3번을 던지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3번 모두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번 던지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 그게 기대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3번 던지면 한 번은 나오겠지 라는 상식적인 생각이야. 30번 던졌어요. 1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300번 던졌어요. 10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 분포표 채우지 않아도 몇 번 시행하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니? 얘들 둘을 빠방 곱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아,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건 그냥 NP 곱하면 되는구나. 확률 분포표가 없어도. 그럼 분산은요?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제곱의 평균부터 계산합니다. 제곱의 평균 분모 27 적고 제곱해서 곱해요. 0의 제곱이랑 8을 곱하는 거야. 0. 1의 제곱이랑 12를 곱하죠. 12. 2의 제곱이랑 6을 곱합니다. 24. 3의 제곱이랑 1을 곱해요. 9.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오는 거지. 27분의 36에 9다니까 45죠. 27분의 45에서 1을 빼는 거야. 얘가 3분의 5거든요. 3분의 5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럼 3분의 2가 되네요. 뭔가 해도 깔끔해. n과 p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n, p, q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 주시면 돼요. 아, 3번 시행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3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하면 얘가 바로 분산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어요? 지금까지 한 이항정리,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들을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매 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로 일정해야 돼. 독립시행이죠. 체크. 독립시행을 N번 합니다. 그때 사건이 딱 R번만 발생할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률분포표를 채워내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이야기야.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 발생할 수도 있고 땡땡땡땡땡땡 N번 전부 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번 발생할 확률은 NC 0 곱하기 P의 0제곱 Q의 N제곱. N번 중에 딱 한 번 발생할 확률 NC 1 곱하기 P의 1제곱 Q의 N-1제곱 쭉쭉쭉 오죠. NC N 곱하기 P의 N제곱 곱하기 Q의 0제곱입니다. 선생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확률 분포표 안에서 가지고 오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고요. 일반적인 이상확률 변수, 이상확률 분포 이야기 안 하면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려요. 그래야 평균 분산 표현 편차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항분포는 그렇지 않아. 얘가 필요가 없어요. 확률 분포표 없어도 나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 사건이 발생할 확률 알면요. 평균은 얼마? 그냥 NP. 분산은 얼마? NPQ.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항분포가 뭐니? 그럼 딱 이것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요. 기출문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풀릴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은 이항분포였어.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독립시행과 관련된 얘기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배웠지.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확률 질량함수가 나타난다면 그 분포는 이항분포라고 해. 그리고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호로 이렇게 써. 확률 변수 x는 binomial distribution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것은 시행 횟수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두 개를 괄호 안에 써주는 거야. 자, 문제 1번 보자. 자유투 성공률이 75%. 4분의 3이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0번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의 분포를 얘와 같이 나타내보자. 시행횟수 10번이고 성공할 확률은 4분의 3. 자, 확률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10번의 시행에서 X번 성공할 확률은 성공을 X번 할 거고 실패를 10번에서 성공한 횟수를 뺀 만큼 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예제 1번. 28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은 20%라고 한다. 출발 전날 이 버스 좌석이 매진되었을 때 출발 당일 예매를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예매한 좌석의 취소는 독립적이라고 했어. 따라서 취소한 좌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라 좌석이 28개고 100분의 20.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은 취소한 좌석이 없거나 1개인 경우지.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주자. 28개의 좌석 중에서 취소한 좌석이 0개. 취소를 0개 하고 취소를 안 하는 확률이 28. 취소한 좌석이 하나고 취소하지 않은 좌석이 27개. 자, 얘 1이고 얘는 0.8에 28제곱이지. 자, 뒤에 걸 볼게. 자, 문제에서 0.8에 28제곱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계산이 될 거야. 근데 얘는 27제곱밖에 없지. 얘가 28제곱이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 자, 여기에다가 4분의 4를 곱해도 되지. 4분의 4는 1이니까 곱해봤자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런데 이 4를 얘와 곱해줘. 그럼 얼마야? 100분의 80이지. 따라서 얘까지 계산하면 100분의 80에 28제곱이 돼.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 값은 28. 그 다음에 요 전체 값은 0.8에 28제곱. 그 다음에 아까 분자 4는 썼는데 분모 4는 안 썼잖아. 빼먹지 말고 적어줘야 돼. 자, 문제 2번 볼게. 완치율이 70%인 C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하였다. C형 간염 환자 5명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4명 이상 완치될 확률을 구하시오. 환자가 완치되는 것이 다른 환자가 완치되는 것에 영향을 줘? 영향을 주지 않지. 따라서 얘는 독립시행으로 봐야 돼. 그래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X라고 한다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라 5명에게 치료제를 투약했고 완치될 확률은 2항.
4명 이상 완치될 확률은 5명 중에 4명이 완치되거나 5명이 다 완치될 경우겠지. 이 확률은 약분해서 10분의 7로 쓰자. 완치가 4명 돼야 되고 완치가 안 된 사람이 1명 있어야 돼. 이 확률은 전부 다 완치돼야 돼. 자, 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라고 나올 거야. 얘들아, 오늘 우리 반 애들 청소시키면서 또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선생님 목 상태가 말이 아니네. 애들을 혼낸 건 아니고 그냥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커졌어. 그래서 좀 이해해 주길 바래. 원래 선생님 목소리는 되게 꾀꼬리같이 아름답지만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안 좋네.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배웠지.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였어. 단 여기서 q는 뭐였어? 1에서 p만큼 뺀 거. 1 마이너스 p였지? 자, 문제 3번 볼게.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평균은 np, 분산은 npq,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16이야. 분모의 유리화는 꼭 하도록 하자. 자, 2번 볼게.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100. 자, 너네 중학교 때 멘델의 법칙 배웠지? 선생님이 이 법칙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 자,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유전자형이 모두 A5형일 때 자녀의 75%는 A형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자식을 만들 때 A나 O 중에 하나를 조합해서 자식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A가 조합되게 되면 유전자형이 AA인 아이가 나와. A5가 만나면 A5, OA가 만나면 이렇게, OO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A형이 되고 얘도 A형, 얘도 A형, 얘는 O형이 돼. 따라서 75%가 A형이 된다는 말이 맞지. 근데 선생님은 부모님이 두 분 다 A형이신데 O형이다? 선생님 오빠도 O형이야. 자, 자녀가 O형일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둘 다 O형일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지. 되게 적은 확률로 선생님의 남매는 태어났어. 자, 유전자형이 모두 A5형인 부모의 자녀 10,000명 중에서 A형인 사람의 X명이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어떤 사람이 A형인 게 다른 사람이 A형인 거에 영향을 줘?
그거 주지 않지. 독립이야.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라 10,000명을 조사했고 A형일 확률은 4분의 3. 평균은 7,500. 분산은 MP, Q. (1875) 이 돼. 자, 큰 수의 법칙은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는 내용이야. 통계적 확률 기억나?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한다고 하자. 자, 100번 던져서 홀수 눈이 49번 나왔어.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100분의 49가 되는 거지. 수학적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야. 100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은 몇 번 나올 거야? 50번 나오겠지. 2분의 1이니까. 큰 수의 법칙은 n번 시행해서 사건 A가 나오는 사건을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n분의 x는 상대 도수잖아? n번 중에 x번 일어나는 경우니까. 근데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상대 도수는 통계적 확률이 돼. 그런데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통계적 확률이 p에 무지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다시 상대 도수에서 n이 한없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고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거의 근사하게 되는 거야. 자, 중단원 9번 문제 볼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산을 구하시오. 자, 이항 분포를 따를 때의 확률.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일어나는 게 0번,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게 5번이겠지? 따라서 P는 2분의 1이야. 분산은 어떻게 구해? MPQ지. 되게 쉬운 문제다, 그치?
자, 14번 문제 잘 봐.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 후에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얘들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표를 그려보는 거야. 자, 짝수의 눈,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고 3번을 던진다고 했어. 그러면 짝수 3번, 홀수 빵번 나올 수 있고 2번, 1번, 1번, 2번, 0번, 3번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때 x는 어떻게 될까?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이동하는데 짝수의 눈이 3번 나왔어. 그럼 얘는 6에 있을 거야. 짝수의 눈이 2번 나왔어. 그러면 4만큼 이동하겠지? 그다음 홀수의 눈이 1번 나와. 그러면 빠꾸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거야. 따라서 점의 위치는 3. 짝수 1번 2, 홀수 2번 마이너스 2. 따라서 0. 얘는 홀수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3칸만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4개야. 자, 마이너스 3일 확률을 구해보자. 얘는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0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1번 나와야 돼. 얘는 2번 나와야 되고 얘는 3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되고 얘는 3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돼. 평균은 곱하고 더한다 했지.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3, 0, 9, 6 계산해주면 8분의 12, 2분의 3 그리고 분산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아까 확률 계산할 때 느꼈겠지만 얘는 독립시행이지.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라. 근데 이항분포는 n이랑 p를 가지고 np, npq 이렇게 계산하니까 훨씬 계산이 간단했지. 그래서 이항분포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싶은데 x는 이미 놓인 점이 나타낸 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쓸 수는 없고
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y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자, 몇 번 주사위를 던진다 했어? 3번 던진다 했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로 일정해. 그 다음에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짝수의 눈이 y번 나왔다면 홀수의 눈은 몇 번 나올까? 3번 중에서 y번만큼을 뺀 만큼 나오겠지. 그리고 x의 위치는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랑 2를 곱하면 짝수의 눈으로 인해 점이 놓이게 되는 위치가 될 거고, 거기다가 홀수의 눈이 나온 만큼은 왼쪽으로 한 칸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는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의 평균은 과 같아. 그런데 여기서 y의 평균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y의 분산도 구할 수 있지. 이걸 이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의 분산은 니까 이 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네.